옛날 어느 마을에 단이란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단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병에 걸려 거의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몇 해 전 매품팔이를 하다 세상을 떠났다. 마을의 황부자에게 돈을 빌리고 대신 매를 맞다가 죽어버렸던 것이다. 가난한 형편에 가진 거라고는 손바닥만한 콩밭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온통 자갈투성이었다. 그래도 착한 단이는 열심히 자갈을 골라내며 콩농사를 지었다. 콩을 잘 수확해서 어머니께 약도 사다 드리고 순두부도 끓여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심한 가뭄이 들었다. 쩍쩍 갈라진 콩밭에 콩포기도 축축 늘어져서 곧 말라 죽을 것 같았다. 단이는 열심히 물지개를 지고 왔다 갔다 하며 콩밭에 물을 주었지만 콩포기는 살아날 기색이 없었다. 단이도 뜨거운 햇볕에 더위를 먹어 금방 쓰러질 것 같았다. 아, 어떡하지? 콩을 꼭 살려내야 하는데. 어머니께 약도 사드리고 순두부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걸었다. 얘야, 넌 참 착한 효녀구나.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어떻게 말라 죽은 콩이 살아나겠니? 그럼 어떡해요? 울먹이는 다니에게 노인은 왕골 부채를 하나 주며 말했다. 이 부채를 주마. 이걸로 살살 부채질하면서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해보려무나. 그럼 살아날 게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다니는 부채를 들고 콩밭으로 달려갔다. 노인이 알려준 대로 살살 부채질하며 가만히 말해보았다.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쓰러졌던 콩포기들이 스르르 일어났다. 파릇파릇하고 싱싱하게 잎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와! 콩들이 다 살았어! 다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며칠이 지나자 다니와 신기한 부채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졌다. 아니, 가뭄인데도 단인의 콩농사는 어쩜 저렇게 잘 돼? 누가 봤는데? 애가 하루 종일 웬 왕골 부채로 부채질했대요. 요술 부채라서 콩이 잘 자란다나? 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단이가 워낙 효녀라서 콩들도 감동한 게지. 소문은 황부자에게도 전해졌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뭐? 이 가뭄에 다 죽었던 콩들을 살려냈다고? 그럴 수가 있나? 황부자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다니의 콩밭으로 갔다. 숨어서 몰래 지켜보았더니 어린 여자아이가 콩밭에서 부채를 들고 있었다. 콩아, 콩아, 어서 자라라. 여자아이의 말에 콩포기들이 쑥쑥 자랐다. 이럴 수가. 정말 신기한 요술 부채군. 깜짝 놀란 황부자는 신기한 부채가 너무 탐이 났다. 당장이라도 뺏고 싶었지만 일단 이렇게 말을 걸었다. 얘야, 그거 참 신기한 부채구나. 내게 잠깐 빌려주지 않겠니? 우리 집 콩들도 다 죽어가고 있단다. 다니는 부채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저었다. 황부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좋은 사람 같지 않아 보였고 귀중한 부채를 함부로 빌려줄 수도 없었다. 황부자는 슬슬 달래는 척 가까이 다가갔다. 허허, 잠깐이면 된다. 죽어가는 콩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다니가 뒷걸음치자 황부자는 달려들어 부채를 확 뺏어버렸다. 안 돼요. 내 부채 주세요. 다니가 울면서 달려들자
황 부자는 뿌리치며 버럭 소리쳤다. 아하! 머리에 피도 안 마린 녀석이 어딜! 어린이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그러면서 다니가 쫓아올까봐 황 부자는 냅다 도망쳤다. 요술 부채를 다시 뺏길까봐 안달하며 달리다 황 부자는 길에 앉아있던 노인의 발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돌에 입을 찍고 혀를 깨물어 피가 흘렀다. 괜찮소. 비켜! 비켜! 황 부자는 부채를 가슴에 꼭 안고 자신의 콩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니가 그랬듯이 살살 부채질하며 이렇게 말했다. 코아, 코아, 어서 자라라. 콩이란 말이 코라고 나왔다. 아까 넘어지면서 혀를 깨물었기 때문에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이다. 그래서인지 콩포기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코가 슬슬 간지러웠다. 황 부자가 코를 긁으려고 보니 놀랍게도 코가 자라고 있었다. 으아, 코가 왜 이래? 황 부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는 동안에도 코가 계속 자라서 턱 아래까지 길어져 버렸다. 황 부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코를 가리며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영감,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황 부자도 영문을 모르니 식구들의 말에 대답할 수도 없었다. 부글부글 열이 올라 부채질만 했다. 그때 어린 손자가 손가락질하며 깔깔 웃어댔다. 와, 할아버지, 거기 길어졌네. 너무 웃겨. 그 말에 황 부자는 손자고 뭐고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버리라고 길어졌다. 소리쳤다. 쌀이 나가거라, 쌀이 나가. 또 잘못 말이 나가버렸다. 황 부자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오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놀란 식구들이 달려와 말했다. 아이고, 영감, 쌀이 없어졌어요. 예, 아버지, 쌀이 다 사라졌어요. 황 부자가 이게 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정말 곡간들이 텅 비어 있었다. 곡간마다 가득했던 쌀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이고, 이제 난 망했구나. 대체 왜 말이 그렇게 나와서? 황 부자는 주저앉아 가슴을 쳤다. 그러다 부채가 떠올랐다. 그래, 다시 요술부채로 빨리 농사를 지으면 돼. 돈이며 밭이며 아직 남아있잖아. 황 부자는 부채를 들고 뛰어나갔다. 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부채질하며 다짐했다. 이번엔 제대로 또박또박 말을 하겠다며 벼야 어서 자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또 입에서 나온 말은 배야, 어서 자라라. 말이 끝나자마자 황 부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불길한 예감대로 벼가 아니라 배가 자라기 시작했다. 아이고, 또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뚱뚱한 배가 점점 앞으로 나오더니 엄청나게 불어났다. 어찌나 배가 커졌는지 황 부자는 뒤뚱거리다 논바닥에 넘어졌다. 황 부자는 울고만 싶었다. 너무 화가 나서 논바닥에서 버둥거리며 부채를 마구 두드렸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다.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일어. 속이 터져서 불이 난다고 한 말인데 진짜 논에 불이 붙어버렸다. 어디선가 뜨거운 불이 한번 훅 일더니 가뜩이나 가뭄으로 바싹 마른 농가 밭을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으아! 황 부자는 비명만 지르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농가 밭은 잿더미로 가득했다. 부채 하나만 멀쩡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리저리 찾아다니던 다니가 발견했다. 아, 찾았다. 부채가 저기 있었네. 다니는 부채를 다시 주워서 콩농사를 잘 지었다. 어머니를 위한 약을 샀고 또 순두부도 만들 수 있었다. 그 후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다니는 신기한 부채로 이웃 사람들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한다. 아이고, 온몸이 재투성이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당신, 낯이 익은데? 맞아. 당신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혀를 깨물고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당장 물어내, 이 코랑 배부터. 내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네만. 뭐 그런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네. 정말? 돌려놓을 수 있어? 아이고, 그리 해준다면 내 원이 없겠네.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소원은 못 들어줄까? 그거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돌려놓으시오. 아이고, 이 노인네가 미쳤나? 아니, 코가 작아졌다. 배도 들어갔어. 됐다, 됐어. 이제 그 고이한 부채를 준 꼬마 녀석을 홍구녕 내러 가야지. 배도 들어갔으니 저승에 가서 일할 생각이나 하게. 뭐라는 거야, 영감탱이? 신령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승사자 일 좀 덜어주려 했네. 어? 저승사자? 아이고, 내가 죽은 거야? 착하게 살거라. 죽었는데 뭘 착하게 살아? 허허, 일이 쌓여 있으니 가자. 우선 이것부터. 노가리 사랑방,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